서프라이즈를 제작할 때 유독 섬뜩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스터리한 의문사나 미제 사건에 관한 것인데요. 이번 서프라이즈에서는 여러분께 일본 후쿠시마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3가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드릴까 합니다. 부족한 단서와 의문스러운 정황 때문에 사건 후 많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여러가지 추측이 이루어진 사건들인데요. 사건에 대한 이야기나 서프라이즈에 대한 의견을 메일 주소와 함께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소개해드릴 첫 번째 사건은 정화조 의문사 사건입니다. 1989년 후쿠시마의 한 마을에서 기괴한 시체 한 구가 발견되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시체가 발견된 곳은 변기 아래의 정화조, 쉽게 말해 똥을 모아두는 똥통이었는데요. 정화조로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좁아 중장비로 화장실 아래를 까부수고서야 겨우 시체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시체는 말 그대로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윗옷을 벗고 있었고 벗은 윗옷은 돌돌 말아 가슴에 쥐고 있었으며 신발 없이 양말만 신은 채였습니다. 시신의 신원은 마을에 살던 26살의 한 청년으로 밝혀졌는데요. 부검 결과 무릎과 팔꿈치에 약간의 긁힌 자국 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고 직접적인 사인은 추위로 인한 동사이며 발견 이틀 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의문스러운 점, 그는 도대체 왜 정화조에 들어갔던 것일까요? 정화조의 입구는 불과 36cm로 들어가기도 힘들었을 뿐더러 안에는 더러운 오물이 담겨 있었는데 말이죠. 이에 대한 경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시체가 발견된 장소가 여교사 화장실 정화조로 그가 여자 화장실을 훔쳐보기 위해 정화조로 숨어들었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는 것이죠. 경찰의 주장에 유가족과 마을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사망한 청년이 매사 활발하고 상냥해 동네 주민들과 또래 여성들로부터 인기가 많았던, 한마디로 그럴 만한 위인이 전혀 아니라는 점. 둘째, 100번 양보해서 그가 그런 변태적 취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화조 안에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화장실을 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시도라는 것이죠. 셋째, 시신의 상태입니다. 그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 왜 윗옷을 벗고 있었으며 신발은 왜 신고 있지 않았고 그럼에도 양말은 어떻게 깨끗할 수 있었냐는 것이죠. 특히 이 신발이 가장 수상한 부분인데요. 이후 신발의 한 짝은 여자 화장실 안에서 발견되었지만 나머지 한 짝은 사건 현장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의 길가에서 발견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가족과 마을 주민 4,000명은 재수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지만 경찰은 그가 흥분한 상태에서 신발이 벗겨진지도 모른 채 걷다가 정화조로 들어갔을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정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도 많은 결론인데요. 숨진 그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선 시점으로 돌아가 보죠. 그는 숨지기 이틀 전 아버지에게 외출을 하겠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선 후 연락이 끊겼다는데요. 이 청년의 자동차는 사건 현장 근처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타살에 대한 2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되는데요. 먼저 시체를 처음 발견한 여교사와의 연관성입니다. 여교사와 그녀의 남자친구 그리고 사망한 청년은 모두 친구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근래 그 여교사에게 장난 전화를 걸어오는 스토커가 있었다고 합니다. 숨진 청년은 그 스토커가 누군지 알 것 같다는 얘기를 종종 하곤 했다는데요. 따라서 그날 그는 스토커를 만났고 궁지에 몰린 스토커에게 살해를 당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좀 더 디테일하고 의문스러운 가정입니다. 그가 근무하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를 청부 살해했다는 것이죠. 사건이 있기 1년 전 그가 일하던 원자력 발전소에 관리 부실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고 이후 청년의 직장 동료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책임을 추궁받게 되었고 결국 억울함에 투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매사 정의감이 넘쳤던 청년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을 확대시키려 했다는데요. 이에 발전소 측이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청년을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실제로 1996년 일본에서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청년의 사인이 동사라는 점과 이렇다 할 외상이 없다는 점, 그리고 타력으로는 도저히 좁은 정화조에 시신을 상처 없이 밀어넣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의문투성입니다. 대체 그날 밤 청년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 경찰의 말대로 변태 성욕을 가진 남자의 황당한 사고사일까요? 아니면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쿠시마 미스터리 사건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